안녕하세요, 스노라이딩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일반 청약을 진행하는 코로나 진단키트의 새로운 대장주 SD바이오 센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D바이오 센서를 중심으로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예측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고요. 7월 7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고 7월 8일과 9일에 일반 청약을 진행합니다. 주말을 끼고 있어서 환불일은 4일 후인 7월 13일 화요일에 환불이 됩니다. 상장일은 미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오비고 상장이 있고요. 큐라클 청약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D바이오 센서는 오랜만에 거래소에 상장하는 종목입니다. 체외 진단 키트 POC 분자 진단이 주력 사업입니다. POC 분자 진단이란 복잡한 과정 없이 현장에서 빠른 속도로 진단 결과를 알려주는 장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주 모집 58%, 구주 매출 42%로 구주 매출 비중도 높습니다. 희망 공모가액 45,000원에서 52,000원입니다. SD바이오 센서는 원래 6월에 66,000원에서 85,000원으로 공모하려고 했으나 공모가 밴드를 하향했고 공모 수량도 조정해서 7월에 공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모 금액은 5,600억대로 대여에 속합니다. NH투자증권이 대표 주관사이고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에서 공동 주관을 맡았습니다. 우리사주 조합으로 20% 배정되는데요. SD바이오 센서의 임직원 수는 326명입니다. 우리사주 조합의 잔여 물량이 나오면 기관과 일반 분량으로 추가 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 주주는 조영식 SD바이오 센서 의장으로 3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33%로 일반적으로 보이는데요. 대여인 만큼 의무화 계약을 무시하고 공모 상당 금액 52,000원으로 환산하면 약 1.8조가 되는 무시무시한 금액입니다. 최근 2년간 공모주 중 가장 큰 유통 가능 금액은 SKIET의 1.1조였습니다. SD바이오 센서는 코로나19로 엄청난 성장과 이를 통해 상장까지 하는 기업인데요. 최대 위험 요소 또한 코로나19의 종식에 따른 진단 제품 매출 감소에 따른 위험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단기간 내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지배적이고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다시 코로나19 확산 공포감이 잦아들고 있습니다. SD바이오 센서를 공부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었는데요. 과거에 명성을 날렸던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와 비교를 해보니 코로나19가 얼마나 엄청난 전염병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계 1억 5천만 명이 감염되었고 지금도 변이가 생기면서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치사율 또한 3%로 메르스에 비해 낮지만 높은 편에 속합니다. SD바이오 센서는 6월 11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모가 밴드 기준 밸류를 최초 6.8조부터 8.7조까지 해서 4.6조부터 5.3조까지로 상당 기준 2.4조 원을 낮췄습니다. 금액에 비해 굉장히 신속한 조정이었습니다. 이유는 과도한 밸류에이션이었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회사가 급격한 성장을 했고 최근엔 백신 접종이 이어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가세가 완화되면서 회사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정정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정이 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SD바이오 센서와 비교되는 시젠의 주가가 지속 하락하면서 SD바이오 센서의 공모에도 위기가 왔지만 딱 정정을 했던 시점 이후에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극적인 것이 정정 시점이 시젠 주가의 최저점이었습니다. 반전의 이유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인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이후에 시젠의 주가는 상승을 거듭했고 지금까지 해당 저점 대비 약 4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꾸준히 거래가 되었던 장외 시세를 보면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외에서 13만원까지 거래되다가 꾸준히 하향되던 주가는 6월에 바닥을 치고 조금씩 상승해서 현재는 7만원 초반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재무실적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지는데요. 성장성을 보시면 작년 매출 증가율 2000%, 영업이익 증가율 48,000% 상승했습니다. 부채 비율, 유동 비율도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도 어마어마한데요. 영업이익 증가율 79,000% 증가했고요. 단기순이익 증가율은 15,000% 증가했습니다.
매출 추이를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도 증가는 했지만 작년부터 급격한 증가를 했고 올해 1분기 매출은 이미 작년 매출의 70% 가까이 한 상태입니다. 대신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매출액은 3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고요. 영업이익은 1조 5천억으로 11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새로운 공포감이 조성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큰 타격을 입었던 이탈리아에서 델타 변이 확산이 수직 상승했다고 하고요. 미국 전역에도 퍼졌다고 합니다. 가을 전에 다시 대유행이 올 거라는 흉흉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백신 접종이 무력화되는 상황인데요. 영국의 경우 성인 84%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지만 급격하게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대다수가 델타 변이 감염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백신 접종률은 낮지만 그래도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델타 변이 감염자가 증가하며 일 800명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주 매출 대상은 SD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인데요. SD 인베스트먼트는 SD 바이오센서 조영식 의장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SD 바이오센서는 체외 진단 전문 기업으로 신속 면역 화학 진단 브랜드인 스탠다드 Q, 형광 면역 진단 브랜드인 스탠다드 F, 분자 진단 브랜드인 스탠다드 M, 효소 면역 반응 진단 브랜드인 스탠다드 E, 자가혈당 측정 브랜드인 BGMS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사업은 글로벌 체외 진단 산업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품 포트폴리오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코로나 진단키트 스탠다드 Q인데요. 1분기 기준 매출 91%가 이 제품에서 발생했습니다. 스탠다드 Q 매출 중 수출 비중은 98%입니다. 글로벌하게 코로나가 확산된 데 따른 영향입니다. 지난 2019년까지는 스탠다드 Q의 매출은 63억에 그쳤지만 작년에는 1조 4천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1분기에만 이미 1조 7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스탠다드 Q는 극소량의 검체를 이용해 의료 현장에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30분 내에 육안으로 질병의 유무를 신속하게 진단 가능합니다. 저비용으로 현장 진단에 최적화되어 있어 개발도상국 및 WHO 등으로부터 수요가 많습니다. 동사는 근본 공모자금을 설비 투자 및 운영자금, 해외 법인 설립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천안과 오송에 생산 공장을 신축한다고 합니다. 연구 개발비로도 활용할 계획이고요. EU와 남미에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공모금액 산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ER 산출을 위해 기존 회사 외에 국내 3개를 더 추가했는데요. 이렇게 추가해도 가장 비교가 되는 회사는 역시 시젠입니다. 시젠의 PER은 최초 증권신고서에 있던 PER보다 낮은 6.39배가 적용되었습니다. 전체 적용 PER은 14.64배입니다. 주당 평가 가액을 작년 당기 순이익을 적용해서 구하면 87,635원입니다. 이에 할인율을 적용하면 45,000원에서 52,000원입니다. 이를 PER로 변환하면 7.5에서 8.7배 정도입니다. 이렇게 봐도 여전히 시젠보다 비싸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보다 델타 변이 영향으로 시젠의 주가가 상승을 하였고 1분기 실적까지 반영해서 최근 1년간 단기 순이익을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SD바이오센서의 최근 1년간 단기 순이익은 시젠보다 약 40%가량 많습니다. 최근 1년간 단기 순이익으로 7월 초 기준으로 시젠의 PER을 계산해보면 6.93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SD바이오센서에 적용하면 77,808원이 나옵니다. 공모가 상단인 52,000원보다 18,000원 정도 높은 금액이라 공모를 들어가도 어느 정도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합니다. 따라서 SD바이오센서의 청약은 해볼 만한 청약이 되었습니다. 청약 자격과 수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사는 총 4개사인데 다행인 것은 외국계 증권사가 없는 점입니다. 외국계 증권사가 없어서 상장 당일 출회 물량이 그만큼 적어질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청약 자격은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약 전날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청약 수수료는 최근에 증권사들이 수수료를 받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한국투자증권에서만 받던 청약 수수료가 삼성증권에서도 2,000원 받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주나 받을 수 있을지 균등 배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SD바이오센서는 중복 청약 방지 시행 이전에 증권 신고서가 제출되어서 중복 청약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SKIT 때
대표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143만 계좌가 들어와서 그의 반 정도 예상해 봅니다. 그랬을 때 균등으로 받을 수 있는 수량은 3주에서 4주 정도입니다. 이번엔 비례 배정을 알아보겠습니다. SKIT 때 증거금 81조, SK바이오사이언스 때 증거금 64조,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60조였는데 SK바이오팜 때 31조여서 SK바이오팜 수준으로 증거금을 예상하였습니다. SD바이오센서도 충분한 대여이지만 인지도 측면에서 과거 대여와는 차이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제 생각이니 결과는 다를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례 한 주를 받기 위해서는 증거금 1,900만원당 한 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우선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수익이 가능해 보입니다. 주관사에 외국계 증권사가 없는 점도 장점입니다.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대여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무시무시한 유통 가능 금액입니다. 무려 1.8조나 되고요. 수요 직결과 의무 확약 비율 조정을 통해서 줄어들 수 있지만 그래도 조 단위 금액일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세이지만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종식 전망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구주 매출이 42% 존재하는 것도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수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요 직결과 확인해 봐야겠지만 현재로선 풀청약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상 스노라이딩이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